예, 이번에 안성에서 열리는 전시의 구성은 제가 80년대 자연미술 활동을 하면서 제작했던 작품들하고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부터 그 시기에 약간 대표적인 작업들을 모아서 45년간 저의 어떤 그런 작업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제나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 화면에서 그 느끼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그 화면 자체가 어떤 생동감, 어떤 생명력 이런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상태를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명력이라는 것은 회화적으로 어떤 제가 추구했던 어떤 것과 연관이 있고 90년대에 세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 어떤 인간 존재에 대한 탐색을 쭉 회화적인 방법론으로 해왔는데 거기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생명에 관한 부분이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색채를 다루면서 그 색이 갖는 에너지, 색의 순환 이런 것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도 역시 생명이었고 그 색을 이렇게 조율하는 데 있어서 저의 어떤 그런 시각적인 감각이 언제나 같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감각이라는 것은 자연이 나에게 건네주는 어떤 영감 혹은 자연의 소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감각이고 화면 자체가 이끌어가려는 방향이 어딘가 하는 것을 느끼는 것도 내재된 어떤 그런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 전시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의 작품 세계를 아우르는 말로 생명 감각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존재의 한계, 허무감, 뭐 이를테면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제가 그림을 그리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좀 막연하게 그 인간 존재의 어떤 알 수 없는 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위기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2회, 3회를 거치면서는 좀 약간 분석적으로 인간을 생각했던 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어떤 물리적인 속성 그리고 엄연히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정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영혼 이런 문제들을 유기적인 그런 붓의 터치와 화면 어떤 그 구성 그 기하학적인 형태와 붓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서양 미술의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화가들이 그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미술의 형식으로 구현하는가. 그 세잔느가 바라보는 세계, 그 이후에 이제 입체파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화면에 재구성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었고 그러한 요소들이 아마도 제 인체 표현에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늦은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37살에 유학을 갔으니까 제 안에 좀 더 넓은 그 세계에서 폭넓게 예술을 경험하고 싶다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미술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술학원이 점점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는 미술가의 길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고 영국에 가서 제일 처음 이제 제 작품을 보여주고 거기 교수들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 작업의 어떤 그 뿌리까지 그 처음 출발이 뭔지까지를 집요하게 물어보면서 그것이 너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스타일을 모방하는 건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몰아쳐서 자기 출발점을 찾게 해주는 그런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뭔가 새로운 것을 처음 시작해본 그리고 그것을 세계화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들이 갔던 길을 이렇게 쉬운 길을 가는 것보다는 열리지 않는 어떤 단단한 벽이나 문을 밀었을 때 느끼는 그런 저항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작업을 하는 태도를 결정한 시기였던 거죠. 어떤 작가하고도 같지 않은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과제는 있지만 막상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사과가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끄적끄적거리다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선이 어떤 느낌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뜯어서 벽에다가 한 장을 붙이고 그리고 그래서 또 붙이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과를 나도 모르게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장수가 이제 거의 한 2천 몇백 장이 됐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제가 사과를 보면서 이게 점점 이제 색깔이 이렇게 변해가면서 마치 그 안에 이제 벌레가 사과 안과 밖을 자유롭게 이렇게 드나들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벌레를 따라가면서 그 흔적을 종이에 표시하듯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상이죠. 벌레가 움직이는 것과 이 연필이 또 할 수 있는 일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해 가면서 사과 드로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작업이 나중에 이제 제 회화 작업에 있어서 드로잉으로 연결되는 아마 그런 단초가 됐을 거고, 이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사물에 색을 옮겨오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매장에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6개의 색이 다른 그런 플라스틱 컵이 있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학교에 가져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색을 베낀 거예요. 여기엔 조금 푸른색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럼 파란색을 조금 섞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색을 칠한다는 생각보다는 색을 옮겨온다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실제성이랄까? 그 색이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그 현상, 캔버스의 색과 이 사물의 색이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그 외부에 있는 것이 화면에 들어오더라도 그 자체로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그 색이 화면에 들어왔을 때 그 색이 그것이 바로 그것인 그 상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작업을 전개하면서 특히 그 사물과 이 색면과를 어떻게 연계시킬까 하는 게 저한테는 늘 도전이었고 흥미로운 어떤 주제였어요. 그게. 순환하는 색채와 사물이라는 그 타이틀은 2003년에 여기 한국에 돌아와서 했던 전시 타이틀로 썼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제 작업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을 단순히 옮기는, 아무 생각 없이 옮기는 작업이 끝나면 그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대지와도 같은, 그러니까 자연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순수한 색이기 때문에. 색은 이제 빛이니까 그 빛은 또 자연이고, 거기에서 나한테 무엇이 오는지 그냥 화면이 주는 어떤 느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는 시간보다는 사실은 제가 그냥 딱 단색의 그 화면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 화면에서 떠오르는 것을 거기에 올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형태가 다시 색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경색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배경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화면 자체 안에서도 순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구조가 되고 그림이 완성이 되면 역시 이 그림 자체도 하나의 사물이 되는 거죠. 그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색을 옮겨와서 하나의 순수한 색면이 됐을 때 자연의 대지처럼 그 자체로 아름다운 빛인 거죠. 어떻게 보면 색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무엇을 더하는 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조형의 논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떻게 그 점이, 어떠한 그 색이 이 화면 안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그런 생동감을 주면서 그것이 자리를 잡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완벽한 그런 단색의 어떤 순수한 화면을 망가뜨리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시 그 질서를 회복했을 때는 그 화면이 마치 다시 자연의 질서의 그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그래서 저는 화면이 원하는 것이 무언지를 언제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화면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 그림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화면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고 독립된 상태가 되는 순간이 느껴져요. 그 상태에 딱 이르르면 그 그림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작업 시리즈 전에는 색을 조절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라데이션 흐름, 이런 것 위에 드로잉을 해서 영원한 풍경 시리즈를 한동안 쭉 해왔어요. 그 그리는 즐거움이랄까? 그리는 즐거움을 색을 조율하는 이 프로젝트에 접목한 거죠. 이번에는 그 선 대신 면을 써보고 싶었어요. 그 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만을 가지고 마카 드로잉 없이 화면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똑같은 프로세스인데 색이 들어가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배경색에 이제 상대되는 보색 계열의 색을 쓰면서도 동명이색이라고 하는데, 명도는 같고 색은 다른. 그래서 이제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있어서 그 형태가 탁 선명하게 약간 화면에 떠 있듯이 이렇게 싹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이거를 이제 흑백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압축된 기하 형태가 배경으로 그냥 스며들어 버려요. 배경에서 나와서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떤, 그래서 화면 자체가 하나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사실은 색은 그 사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 빛이 반사해서 눈에 들어오는 그 감각적인 어떤 현상으로 이제 색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 색의 어떤 기억이랄까? 잠시 머물렀던 그 색이 아주 단순한 형태로 이 공간 속에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그 어떤 특정한 색과 형태가 마치 기억처럼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작업을 이제 막 끝냈어요. 이게 최근 작업이죠. 예. 그런 습작을 안 해요. 배경색을 칠하는데 거의 한 달 이상, 뭐 30번 이상 칠하고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서 아주 깔끔한 그 완성된, 더 이상 건드리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지만 잘못 들어가면 엉켜가지고 망치잖아요. 근데 습작으로 이렇게 뭘 해서 해도 이 크기와 이거하고 똑같은 그 표면의 질감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 그림 위에 떠올려 보는 거죠. 이렇게 떠올려 보고 저렇게 떠올려 보고, 그거를 이제 저는 그림이 나에게 주는 거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떠올려 보면서 뭔가 이렇게 탁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이미 딱 붓을 대고 그것이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 그 성공 유무는 이미 판단이 돼요. 이제 처음에는 그림이 좋아서 했는데, 그 좋아한다는 게 그 화면에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계속 끄집어 내는 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 유학을 통해서는 새로운 세계의 확장이라는 부분에 어떤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만의 어떤 관점과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적인 그런 추구를 쭉 해왔고, 이제 여기에 이르게 됐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어떠함을 또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서 드러내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충만한 그 아름다움의 그 반응을,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무한한 존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단순히 예술가로서의 그런 어떤 성취보다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한다는 것의 가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던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제 그림이 이 세계, 이 자연에 대한
그런 정직한 반응이고 순수한 어떤 표현이라면 이 그림을 보는 그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의 감흥을, 저의 생각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